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며 김성태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한 이재명 대표. 최근에 노상강도다라고도 비난했었죠.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이 작심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북 송금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김성태 쌍방울 전 부회장이 어떤 작심 증언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도 알았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거 이 대표한테도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김성태 전 부회장까지. 방북비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그때 뭐 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죠, 쌍방울 회장. 이재명이 몰랐다면 제가 회사 일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어제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쌍방울 일 몰랐다는 것과 같은 거다라며 그때 이 대표 측과 통화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정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을 주장했습니다. 내복 한 벌 사입은 인연이라고 이 대표는 표현했던 그 관계. 과연 김성태는 어떤 관계라고 했을까요? 이재명에게 1억 5천에서 2억 원가량 쪼개기 후원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았나?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러자 김성태, 그렇다, 알았다. 이재명 측 비서로부터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 모를 수가 없다. 라며 관계성을 주장했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후원이면 상당한 후원이죠. 상당한 후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쌍방울 사회이사로 영입된 걸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근들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임명한 것, 영입한 것 이재명 지사를 챙기기 위한 거냐. 그러자 김성태 회장은 그렇다고도 얘기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말이죠.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는 노상강도고 다른 한쪽에서는 1억 5천에서 2억 원가량 후원하고 측근들까지 내가 다 챙기고 이 대표 비서가 고맙다라고 인사 정도 받을 사이였고 건건이 전화로 이재명 지사 측에게 보고한 사이다. 너무 다른데 이 관계 어떤 관계인가요? 공범 관계죠. 공범 관계다. 공범 관계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은 부인한 것은 거의 대부분 가짜고요. 자인한 것, 자백한 것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쓰이는데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을 갖다가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증인이 2명이 있었어요. 예정된 증인이. 첫 번째가 안부수고 두 번째가 김성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한 달 동안 저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재판이 7월 18일이었고 그다음에 재판이 계속 뭐 법정에서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법정에서 피고인하고 그 변호사가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면서 재판이 공전이 됐는데 보다 못한 재판부가 그 이번 재판에서는 아예 이제 오후에 국선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적어도 김성태 회장에 대한 증인 그 신문은 해야 되겠다 해서 증인 신문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 2019년 5월에 김 회장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친상. 그때 경기도 그 지사 비서실장이 조문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2019년 5월이 언제냐면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김성태 회장이 보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고맙다,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가지고 2020년 3월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김성태 회장이 직접 간 게 아니고 방부회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은 또 언제냐면은 그 방북 비용 300만 불이 언제 넘어갔냐면 2019년 12월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방북 비용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쌍방울의 부회장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회장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김용 그때 경기도 대변인이었겠죠. 그 대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활용 정점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였냐면 예. 이화영 부지사거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 보고를 갖다가 했대요. 아, 지사님 이제 꼭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북한에 방북하게 해달라고 거의 뭐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화영 그 부지사가 보고를 하기를 아, 지사님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지사한테 평화 부지사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아서 한 거죠. 알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화영 그 부지사가 그 김성태 회장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또 다시 보고한 거예요. 쌍방울이 한대요. 이번 방북 비용은 쌍방울이 해준대요라고 보고를 갖다가 했고. 그게 최근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했다는 진술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돈이 언제 넘어갔냐면 2019년 12월에 그 방북 비용 300만 불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 다 넘어간 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쌍방울이 했대요라고 또 보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술과 요번에 나온 김성태 회장의 법정 증언 이거는 위증이면 처벌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갈수록 더 더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피의자 전환과 기소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하다 판단이 됩니다. 증인의 법정 진술은 거짓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다. 그럼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더해져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상당히 좀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할 것 같은데 박정호 의원님, 네. 그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건건이 돈 넘어갈 때마다. 만약에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측 주장대로 경기도와는 무관하고 자기가 어떻게 북한이랑 잘해보려고 했다면 북한에 또 돈 넘기고 그걸 이른바 생색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전화할 이유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어느 정도 정황성은 맞아떨어지는 거죠. 검찰이 아마 재반 증거를 저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예. 봐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전화기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전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 주변 사람 통해서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전화를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이재명 확인이 대표 됐을 통화 안 했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누가 바꿔줘서 바꿔줘서. 통화했다면 몰라도 그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반 증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성태 회장이 어제 법정에서 얘기한 요지는 그거예요. 매번 보고된 걸로 알았고 이 매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대북 송금 문제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후원금 쪼개기 입금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막 영입을 하잖아요. 이럴 때도 그러니까 이 매번 보고된 걸로 알았고 보고된 그 주체는 이화영 부지사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뭐 비서실장 어찌 됐건 보고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이렇게 많이 무언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화 통화도 계속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정 액수 이후에 일정 액수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확인돼서 고맙다고 전화해요. 전화해야죠. 고마운데요. 당연히 전화하죠. 근데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억, 1억 5천, 2억 뭐 이 정도의 금원이 어디선가 막 들어왔다? 출처불명의 돈이? 그거 확인 안 하겠어요? 박정하 의원님, 네. 지금 사실은 초선도 아니잖아요. 0.5선이시잖아요. 0.5선 지금 하시면서 1억 5천에서 2억 후원 받으신 분 적 있습니까? 아니 없죠. 저는 금년도 1억 5천이 후원금 한도액인데 네. 뭐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면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1억 5천에서 2억을 줄 정도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후원했는지도 모르고 네. 누군지도 모르고 내복 한번 사입은 인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뭐 후원금 액수가 500만 원이 한도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이걸 입금을 했다. 그럼 당연히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게 어디서 입금이 됐는지 은행 가서 다 계좌는 있으니까 연락처 다 확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후원금 영수증도 보내줘야 되는 거고 예. 고맙다고 인사도 직접 후보나 아니면 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쪼개기 쭉 했더니 어.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입금이 2억 원이 들어왔다. 모를 수 없다. 이건 뭐야? 모를 수 이렇게 없다. 아니,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냐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밌는 여담입니다만 제가 박정아 의원한테도 뭐 소액의 그렇죠. 후원금을 하고 박용진 의원한테도 제가 소액의 후원금을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수증 보내주겠다고. 정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작은 돈 했는데도 그렇죠. 세액 공제 선까지만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딱 10만 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단돈 얼마라도 그거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발행해야 되는 예. 거고 그걸 받는 정치인의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럼 틈날 때마다 전화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런데 모른다? 모른다? 있을 수 어허. 없는 일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제 저 삼선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특정인에게 1억 5천에서 2억 후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그런 돈을 보냈다면 명확히 기억하겠군요. 특별한 관계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정치인들 돈 100만 원만 누가 이렇게 넣어줘도 우리 저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돈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저거는요, 그 대통령 선거 시기에 후원금을 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1억 5천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는 후보 시절 당내 경선에서부터도 그 이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운동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까지를 모금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한 25억 정도까지가 모을 수 있습니다.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주장은 검찰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계좌로 넣었을 수밖에 없고요. 쪼개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의 500만 원 이상은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쪼개기를 했다. 근데 그 쪼개기를 해서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본인이 얘기를 했을 테고 그들이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한 사람들을 따로 검찰이 확인하면 이 김성태 증언의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일이 벌어지는데 단순한 국회의원이 돈 100만 원 들어왔을 때 상황과 정말 하루가 엄청나게 바쁘면 20개, 30개 가까운 일정이 막 돌아가고 있는 대통령 후보 혹은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었고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법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성태 회장의 증언 태도가 법정에서 달라졌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인이 처벌을 낮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관계인 건지 아니면 혹은 과장된 이야기인지를 검찰이 명명백백히 발표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정의 뭐 논쟁, 공방이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레이스 중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억을 누가 후원했는데 후보는 모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도 대선 경선 이재명 대표랑 같이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빴잖아요. 누가 2억을 후원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몰랐을까요? 저는 일일이 점검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고 네. 감사하고 할 겁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 거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 이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특히나 뭐 100만 원 이상이면 예. 사실은 저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5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고 네. 모르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면 파악해봐라. 파악해야지. 그거 이상한 돈일 수도 보통들 있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법정 그 어떤 논리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럴 수 있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예. 납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저하고 하지만, 뭐 이재명 예. 당시 후보하고를 곧바로 이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인데 박용진 의원이나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누가 1억 5천 2억을 정당하게 후원한다면 각골라안망이죠. 뼈의 색이죠. 내복 한 벌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 이 대표의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향해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라며 왜 더 세게 처벌 안 하냐? 저 김성태 노상 강도인데 라고 맹비난을 했었죠. 지난달 27일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이 누가 강도냐? 나는 2억 냈다. 이거죠. 누가 강도냐? 난 2억 낸 사람한테 노상강도냐? 어느 날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어제 이화영 재판에서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억을 준 사람, 2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서 받고 나서 모르는 사람 노상강도라고 하면 2억 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그 네. 누가 노상강도냐?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문 갔을 때는 비서를 시켜서 조문 갔을 때는 노상강도인 줄 몰랐고 아,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노상강도인가요? 노상강도 네. 조문을 왜 가냐? 예. 노상강도짓 하는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얘기하나? 예. 노상, 늘상. 조크. 예. 조금. 하지만 안 웃긴 조크. 네.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이없다 이렇게 어이없다.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쪼개기 후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쪼개기 후원으로 들통나면 다 이재명 대표가 1억 5천이든 2억이든 도로 물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짜리 후원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 30명 이상이 후원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면 몰라도 30명이 조직적으로 돈을 넣었다는 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기뜸을 해준다고 봐야 될 그게 정상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자면 저한테만 그럴 적이 없는데 우리 법에 이제 우리 한 개인이 2,500만 원 이상 후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태강의 모 회장이 2,500 이상 후원을 했다가 제가 받은 500만 원도 다시 토해낸 적이 있어요. 이건 매우 부조리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 2,500 이상을 후원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나는 당장 다만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다만 그 사람이 직원을 통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문제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돈을 도로 벌금까지 모아서 과정을 그래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도 이거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될 소지가 있겠군요. 논란이 되면 돈을 다시 다 내야 됩니다. 예.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1억 5천 2억을 다 내고 개인적으로 재판 갈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예. 상황이라는 거고 1억 5천 2억을 저런 식으로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30명 모르는 명단이 후원할 것이라는 기뜸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분을 저렇게 어려운 직원 30명을 회유해서 후원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동규 케이스나 많은 김문기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나 또 김성태 회장조차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몰라도 대놓고 도와주었던 사람을 노상강도다. 모른다 또는 노상강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김성태 회장이 이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책임지시면 가져야지.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후과가 더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쪼개기 후원으로 2억 가까이를 후원해준 사람, 그리고 내 측근들까지 본인의 회사에 취직시켜준 사람, 그리고 내가 임명한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자동차 운전기사 준 사람, 노상강도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더 처벌해라.